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또 오늘 또 올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제 목소리 좀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기립근이 좀 왼쪽으로 돌아와 있으면서 자꾸 위로 치솟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오늘 조금 하고, 일단 오늘 동영상을 못 찍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동영상을 못 올리고 만약 월요일 날 올린다 하면 그때 뭐 이런 내용들을 또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 목소리 상태는 좋지 않지만은 좀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과 저희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쪽 다리에 뭐 170, 어제까지만 해도 170 정도를 차고 있었거든요. 170 정도를 차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누워 있어도 170 차고 누워 있으면 이제 배에다가 이걸 머리주머니를 올리고 있으면, 머리주머니가 아니고 베개, 그죠? 베개에다가 그 위에 1kg 올리고 있으면 뭐 그런 대로 잠자고 괜찮은데, 이게 다리에 찬 게 내려올 기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 뭐 어제 동영상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좀 의구심은 들었어요. 의구심은 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깐 누웠다가 잠자기 전에 저녁에 오후에 저녁 먹고 잠깐 누워 있을 때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양발에 찬 걸 빼고 오른손과 오른발에 차봤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돌아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른손에 오른발에 그때 당시 한 30g 정도를 차봤습니다. 30g을 차보니까, 그러니까 양발에 170g은 빼버리고 오른손 오른발에 30g을 차니까 이상하게 누워있는데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워있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누우면 다리에서 피가 쭉 빠져서 자꾸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 때문에 또 아랫배가 자꾸 꺼지고 윗배가 자꾸 올라오는 그런 느낌, 또 얼굴 쪽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불편했는데, 다리를 차면 그 느낌이 좀 약해지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오른손 다리를 빼버리고 오른손 오른발에 30 정도, 29g이었는데요 지금 차니까 뭐 그런 이상한 긴장감, 불편함, 긴장감이 한 80%, 90% 정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무슨 뭔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보고 또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래 몸에 균형 맞추는 방법을 알아오게 됐으니까 또 이런 상황에 또 들어갔구나 하면서 또 기도를 해봐야죠.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여튼 좀 설명으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 주는 걸 쫓아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게 좌우 비대칭 이제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 또 그 뭐 오른쪽에 돌아가면 오른쪽 비대칭 왼손잡이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 비대칭 뭐 이런 용어도 쓰고 했는데 만약에 좌우 비대칭 오른쪽 왼쪽 비대칭 뭐 기립근이 가운데 오면 뭐 가운데 오면 굳이 좌우 비대칭을 신경 쓸 건 없지 않나. 그리고 그 양손에만 200을 차면 200 정도 차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딱 좋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상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그런 상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 잡기에 와서 양손에 200을 차게 됐어요. 그때 되게 기뻤거든요. 되게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을 찰 수 없어서 이 위로 피가 너무 올라와서 200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은 다 벗고 양쪽 다리에 뭐 200이나 170 이런 걸 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죠. 복기를 이렇게 해보는데 이거 뭐가 있기는 있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균형 잡기 동영상을 찍어 오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좌우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지막에 양손만 차고 있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있으면 피가 위로 올라오는 게 점점 약해지면서 얼굴이 조금 이게 수축이 된다. 이게 얼굴이 약간 내려앉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게 이동을 시작하면 얼굴로 밑에 있던 피가 다리나 창자에 있던 피가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피가 상체 쪽에 피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양손을 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균형점으로 오면 하체에 있던 피, 창자에 있던 피가 위로 거의 반자동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손을 찰 이유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가설을 세웠을 때 좌우 비대칭이 맞으면 마지막에는 상하 비대칭의 원칙에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가설에 따라서 양손을 어느 정도 차고 좌우 비대칭을 맞추고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가설로 끝나더라고요.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기립근이 가운데 오고 다리가 혈액이 꼬임 현상이 풀리고 옆구리가 가운데로 오니까 피가 그냥 위로 올라와 주더라는 겁니다. 굳이 양손에 찰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기립근을 가운데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꼰드럽더라. 꼰드럽더라가 뭐니까 뭐 이거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균형이 잘 안 잡힌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죠? 뭐 기립근 운동을 왼쪽으로 조금만 하면 왼쪽으로 씩 돌아가 버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조금만 하면 오른쪽으로 씩 돌아가 버리고 막 손가락만 움직여도 막 기립근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움직이는 거. 물론 옛날에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한참 가 있을 때는 막 신나게 왼쪽으로 당겼거든요. 한 두어 달 동안. 그때는 뭐 아무리 당겨도 꼼짝도 안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가운데 와 있으니까 굉장히 잘 움직인다니까. 조금만 하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조금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상했던 거랑 달리 그 위로는 피가 너무 잘 올라와서 양손에 찰 필요가 없어지는데 좌우 비대칭 요소가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서 왼쪽으로 오는 동안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 동안은 그냥 단순하게 계속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고 뭐 다리 맞춰주고 이렇게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립근이 이제 오른쪽으로 완전히 많이 갔다가 가운데 딱 오니까 이때부터 약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균형 잡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까다로워진다기보다 꼰드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인간이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길이 오른쪽 가 있는 거, 가운데 오면 그거 있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조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가운데 오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꼰드럽다라는 게 그렇게 나타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은요, 이 균형 잡기 상황은 저도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는 조금 몇 발자국 앞서서 가고 있는데, 처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간혹 아니면 자주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세웠던 가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 조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죠? 지금 저는 좀 길이끈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스트레칭 바로 왼손으로 이렇게 한 15분 정도 당겼더니만은 밤새 그게 또 확 조금 멈춘다고 멈췄는데도 이게 관성이 붙어서 자는 동안에 길이끈이 또 많이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길이끈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제가 항상 코가 막혀 버리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위로 피가 많이 올라와서 다리에 피가 빠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갈 때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어제 저녁에 이런 증상이 세게 나타나서 어제 저녁에는 막 코가 완전 꽉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최근 거의 한 5, 6년 동안은 코가 막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길이끈이 완전히 왼쪽으로 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머리도 잘 안 들고 이렇게 턱 관절 운동 이런 거 잘하고 이마도 잘 눌러주고 헤드뱅잉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코 막힐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코가 막히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피가 갑자기 얼굴로 올라오면 이게 비강 속에 있는 이 공기 흡입 그 부분이 붓는다 그랬어요. 피가 많아지니까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적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피가 한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 얼굴 쪽으로 피가 많이 들어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길이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코가 막혀버리고 콧물이 이제 생기고 이게 놔두면 코가 이렇게 탁해지고 노란색으로 바뀌고 막 그러죠.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가 하면 얘가 예전에 이제 길이끈을 가운데 오면 마지막으로는 양손을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굳이 양손에 안 차더라도 길이끈을 가운데 맞춰 놓으면 얼굴로 피가 기본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올라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노화 과정에서 오른손잡이 일반인들이 노화 과정에서 자꾸 얼굴이 쪼그라들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고 목이 얇아지고 손에 주름살이 손이 막 이렇게 해골손처럼 이렇게 뼈마디만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머리에 있던 피, 상체에 있던 피가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맞았구나. 그리고 길이끈을 가운데 갖춰 놓으니까 이게 다시 피가 올라오면서 얼굴이 탱탱해지고 코도 막히고 막 이거 얼굴에 압력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 길이끈 왼쪽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어떤 생전에 압력이 안 잡혀 있다가 올라오니까 이게 불편하지, 왼손잡이들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왼손잡이는 벌써 거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혈관이 벌써 거기에 그 정도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건강이 나빠지는 그 스타일하고 오른손잡이가 건강이 나빠지는 어떤 형태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일단은 제가 결론, 아직은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상하 비대칭은 너무 신경 쓸 거 없구나. 예? 상하 비대칭은 기립근만 가운데 맞춰놓고, 뭐 필요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나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든가. 하여튼 기립근을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이나 약간 왼쪽이나 가운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돼요. 기립근만 가운데 근처에 있으면 상하 비대칭은 너무 신경 쓸 거 없겠다. 그런 결론에 도착했고, 오히려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 이걸 좀 모래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당장은 제가 오른손하고 오른발에 한 30g 정도 차고 있습니다. 30g 정도 차고 있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한 30g, 29g이라서 29g 차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딱 사라지니까, 이거 이쪽이 맞구나. 근데 어젯밤에 가만보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많이 돌아간 것 같아서 어젯밤에 자는 길에 그냥 다리에 원래 찼던 170g을 오른손과 오른발에 차고 잤어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코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뚫리고, 상태도 좀 그래도 더 괜찮아져서, 오늘 아침만 해도 내가 오늘 동영상 못 찍겠다, 막 이런 목소리로 사람들 동영상 찍으면 괜히 욕만 얻어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욕 얻어먹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죠. 이 기록에 조금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죠? 30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발목과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차고 있다가 기립근이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싶으면 이제 5g씩 빼겠죠. 5g씩 빼고 30이니까 25g, 20g 이렇게 빼다가 그 빈 껍데기가 한 13g 정도 되거든요. 이런 모래주머니 빈 껍데기가, 빈 껍데기가 한 13g 정도 되니까 13g 하다가 마지막에는 빼버리죠.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발에 아주 약하게 필요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170도 어젯밤에 차고 잤다, 200을 차도 상관없어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많이 돌아가면 오른쪽에 좀 채워줘야 되는 건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균형 잡기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제가 왼손 다 벗어버리고, 오른쪽 발도 차고, 오른쪽 손도 무겁게 차고, 오른쪽 옆구리도 차고 해서 기립근 막 돌려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만약 균형점 근처에 있다, 기립근이, 그러면 아주 가벼운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좀 동전이나 100원짜리를 잘 활용해서, 이거 필요하면 무거운 걸 쓰기도 하는데, 모래주머니 2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에 모래주머니를 조금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오른쪽으로 좀 풀어주고 싶을 때, 그죠? 오른손 오른발에 모래주머니를 좀 차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균형이 너무 잘 맞아서 아무 모래주머니를 안 차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모래주머니가 필요 없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립근이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왼쪽으로 좀 돌려주고 싶을 때는 왼손과 왼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적당히 20g이나 30g이나 50g이나 이런 걸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거 안 하면 최소한 한 200g까지는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좌우 비대칭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고 이제
또 새로운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오늘 찍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모레쯤 되면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다리에 피가 빠져서 올라오는 것도 없어졌고 지금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그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어떻게 자꾸 뭔가 저항에 걸리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다리에 차면 순간적으로 편한데 저항에 걸려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피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중량을 좀 내리면 금방 또 부족해져서 씩 빠지고 뭔가 이렇게 상하, 그러니까 약간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다리가, 제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풀리고 있었을 때 다리가 조금 이렇게 무거워져서 중량을 좀 내렸었거든요. 그저께 30 정도 내리고 이랬었는데, 심지어 한 45까지도 내렸었는데, 그것도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갔다 싶어서 또 가운데로 당긴다고 또 왼쪽으로 했더니만 갑자기 또 다리에서 피가 쑥 빠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다리에 안 차고 오른손과 오른쪽 발목, 그러니까 양다리에 차는 게 아니고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손목에만 차니까 어떤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가려고 하는데 안 가진다 이거죠. 그죠?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적인 부분이 풀리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200을 170을 차도 다리가 이거 뭐 자꾸 쓰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앉아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만 있어도 이상하게 자꾸 올라와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오른손에 지팡이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약간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약간 풀어주려고 그냥 동영상 찍으면서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상체를 뭐 감았다가 풀어줬다 감았다가 풀어줬다 이러면 도움 되죠. 요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저에 대한 상황이고 하여튼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맞다라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고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시행착오적인 부분들도 그냥 솔직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으시면 줄이시고 하여튼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중량을 5g씩 계속 올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더 무겁다고 느꼈으니까. 네?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가 자꾸 가볍다고 느끼니까 그 가벼우면서 종아리하고 옆구리, 허벅지 이런 쪽이 발목 쪽이 자꾸 아프니까 그리고 머리도 오른쪽 머리 쪽으로 좀 불편해서 올리니까 머리도 덜 불편하고 그 심지어 그 헤어밴드 모자 그죠? 모자에다가 어제 55g인가 원래 처음에 50g 정도 썼다가 55g 60g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g 정도까지 올리니까 한결 머리가 덜 불편하고 어제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뭐 번갈아 가면서 사실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는 거의 한 통속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다리가 약하면 옆구리도 약한 거예요. 그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다리도 올렸다가 혹은 옆구리도 올렸다가 5g씩 100원짜리 하나씩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려서 결국은 제가 알기로 한 290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뭐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290쯤 되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이렇게 좀 빠지면서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무거워지면 이제는 내려가야죠. 그죠?
물론 적응되고 나면 또 오히려 5g씩 한두 번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무겁고 불편하면, 자, 이게 불편하다의 부분에서 제가 저희 아내 상황을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함, 아픔, 이거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피가 많아서 불편한 게 있고, 피가 부족해서 불편하고 아픈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질 때 아픔이 있고, 피가 꽉 차서 나타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두 개가요, 한 50%는 동일해요. 그 느낌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피가 많아서 아픈 거와 피가 적어서 아픈 게, 일단 아프다라는 거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언어 구사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면 이걸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뭐 아픈 거 아픈 거고 안 아프면 안 아픈 거지. 그거 뭐 자꾸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구분해내려는 노력 자체를 안 기울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고, 피가 부족한 곳에는 피를 넣어줘야 되고, 피가 많은 곳에는 피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모래주머니 중량을 내려준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아내가 뭐 대사증후군 후반부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원래 균형 잡기로 들어왔다가 또 뭔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대사증후군 동영상 1번에서 110번까지 있는 거, 그 후반부 어디에 가 있을 거다. 한 90번부터 110번 그 사이 어딘가에 가 있을 거다. 다시 균형 잡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왼발, 왼손 이런 걸 중량을 자꾸 올려가고 있다. 올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최고점, 맥시멈,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피가 꽉 차는 지점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중량을 조금씩 내려와야 되겠죠. 5g씩, 5g씩.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지금 저희 아내가 올라가다가 어제쯤에 이제 맥시멈에 거의 도달한 같은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게 하루나 이틀 기다려보고, 아, 이거 맥시멈 맞다. 최고치 맞다. 이제 더 올려버리면 왼쪽 다리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하면 피가 꽉 찬 듯한 불편. 피가 꽉, 여기 우리가 발바닥이 이렇게 막 저릴 때 있잖아요. 막 발바닥이 좀 붓는 것처럼 저릴 때, 아플 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가 꽉 찼어. 우리가 혹이 생겼는데 아플 때 있어요. 그죠? 그 피가 꽉 찬 거잖아요. 이게 피가 꽉 찼다 이거예요. 맥시멈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리고, 우리가 저리다 그러면 피가 많아서 저린 경우가 있고, 피가 부족해서 저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걸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거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슷한데 뭔가 성질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전에 오른쪽 다리가 잠잠하더니만 오른쪽 발목이 약간 불편해지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불편해지면서 피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 안에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아서 오른쪽 다리가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 중량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중량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왼쪽 다리가 이기기 시작하면 복부 대동맥에서 이제 양쪽 다리로 내려오는 피가,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오른쪽 다리가
피가 부족한 느낌에 약간 피가 빠지면서 오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이 시큰하든가 발목이 또 오른쪽 발목이 살짝 꺾인다는 건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왼쪽 다리는 어제 느꼈던 거하고 비슷한데 좀 뭔가 성질이 다르다 이래요. 그게 제가 아까 50%는 동일하다 이거. 왜? 아픈 거는 똑같아요. 그죠? 피가 부족하든 많든 성질이 50%는 똑같아요. 근데 뭔가 꽉 찬 듯한 아픔. 이제는 막 중량을 더 올리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막 헷갈리면요. 일부러 더 올려버려요. 그런 수가 있어요. 더 올려버리면 그 피가 더 많아지면서 더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더 불편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올려버리면요. 그때 진짜 불편해지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내려오면. 그럼 뭐 100원짜리 한 두세 번 올렸다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뭐 두렵고 할 일은 아니죠. 그죠? 어차피 빼주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제가 옛날부터 뭐 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피가 부족해도 아프고 불편하고, 피가 너무 많아도 불편하고 아프다. 근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이 안 되면요, 중량을 올려보면 돼요. 올려보고 그 경과를 살펴보고, 어설픈 중량을 하면 이게 무거운 건지, 피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중에 균형을 잡으려면, 이 피가 지금 여기가 많구나, 적구나라는 걸, 그 개념을 잡아야만 기립근을 가운데에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피가 부족하면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불편해지고, 반대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는 피가 많아서 또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 불편한 것만 찾으면 정답이 아니죠. 왜? 피가 많아도 불편하고 피가 적어도 불편한데, 균형이 딱 맞다라면 양쪽 다 편하겠죠. 양쪽 다.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팔, 왼쪽 다리 다 편하겠죠. 자, 이거 꼭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하세요. 그죠? 피가 많아서 불편한 경우가 있고, 피가 적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근데 속성이 50%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프고, 저리고, 비슷해요. 근데 그 속을 착 들어보면, 이거 피가 많으면서 아픈 거야. 이거 피가 많으면서 저린 거야. 뜨끔뜨끔한 거야. 요거는 피가 적으면서 뭔가 혈관에서 피가 비워지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뭔가 살짝 아픈 거야. 자, 이걸 알아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립근 조정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써 있게 됩니다. 기립근 조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회복 과정이 대사증후군 과정, 대사증후군 1번부터 110번까지, 그리고 균형 잡기 과정, 균형 잡기 지금 1번에서 지금 32번까지, 오늘 33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과정에서 균형 잡기 과정으로 오고 싶다라면, 일단 왼발, 왼손이, 그 중에 특히 왼발이 맥시멈까지 올라가야 돼요.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면, 거기서 서서히 내려오면, 그죠? 물론, 수건도 차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있지만, 길거리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뭐, 왼다리도 무겁게 해야 되고, 기립근도 자꾸 왼쪽으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왼쪽 다리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5g씩 빼다 보면 결국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균형 잡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왼쪽 다리 최고치까지 올라가야 균형 잡기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신중하게 뭐 오늘 컨디션이 이 정도니까 그냥 지낼만 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 근데 그러면 균형 잡기 상황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죠.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보다 더 무겁게 만들어야만 왼쪽 다리 중량을 다 내줄 수가 있거든요. 기립근도 왼쪽으로 돌아와야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더 건강에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